네, 시장에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벤트는 7월 27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슈빌에서의 트럼프 연설입니다. 과연 어떤 멘트를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적 준비 자산과 관련된 멘트 내지는 전략적 준비 통화로 지정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과 관련된 멘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 그리고 전략적 준비 통화 다른 개념인데 뭐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의미 부여, 특히 전폭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략적 자산,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이고 미국의 첫 번째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유죠. 이른바 전략적 비축유. 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 이 지하 동굴에 6억 배럴 이상 원유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원유 공급이 중단됐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은 원유, 전략적 비축유. 미국의 최초 전략적 원유 비축은 1차 오일 쇼크, 요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197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략적 천연가스 비축, 전략적 히토류 비축, 전략적 식량 비축, 국방물자 비축 이렇게 전략물자,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함축을 좀 가지고 있죠. 천연가스나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가 간의 갈등 요소, 외교적인 분쟁에 관련해서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서 셀프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준비가 되어 왔던 거죠. 여기에는 전염병 대비 의약품, 의료 장비 비축, 여러 비축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한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게 전략적 준비 자산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모로 혁신적인 발상이죠. 1년 전 이맘때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누가 얘기를 한 적도 없죠. 그만큼 전폭적인 이슈고 그만큼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은 그런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정치화의 도구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에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여기다가 지금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엄청 강경한 스탠스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말 그대로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설을 한다라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설정이 된다면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비트코인의 가치 안정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안정되고 신뢰성은 증진되는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비트코인의 가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됐을 때 수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경제 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활용을 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기존 금융통화 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규제 그리고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전한 규제와 건전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기꾼들이 날뛰고 있는 판때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그런데 그냥 에셋이 아니고 스트래티직 에셋이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경제와 외교적인 파급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한다라면, 그렇게 선빵을 먼저 날릴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도 촉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상황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기술 인프라 관점에서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이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 버리면 태형에 처해지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세팅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해킹하려고 했다. 그런데 걸렸다. 바로 사형이겠죠. 그 정도면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역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이버 보안,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 지점은 시장의 반응이죠. 가격 변동.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기관 자금들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쑥쑥 들어와 준다라면, 요럴 때 요 정도 상황 정도가 펼쳐져야지 이 100만 달러라는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크 인베스트를 비롯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인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런 숫자를 2030년, 2035년 이런 시기를 통해서 가능할 거다라고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기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면, 비트코인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컨셉이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개념이 하나가 있고, 준비 통화로서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내슈빌 연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번 내슈빌 연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설정하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이 지금 막 혼동돼서 시장에 흘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먼저 리저브 커런시, 준비 통화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죠. 국제 무역, 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통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무역 안정성, 유동성 지원, 그리고 경제 정책과 정책 시스템, 경제 정책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커런시입니다. 커런시, 화폐. 전략적인 자산은 앞서서 짚어봤듯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비축 자산, 이거는 커런시가 아니고 에셋의 관점인 거죠. 먼저 비트코인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 자체가 경제적인 비상 상황 또는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자산, 이 리스크가 해치된다는 거기 때문에 에셋으로서, 자산의 위상으로서 비트코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위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키워드를 던질지, 준비 화폐라는 키워드를 던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세팅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과 실제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세팅하는 건, 요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조금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가치 저장 수단의 관점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특히 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안정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자산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저장과 이동은 편리하지만 이 사이버 보안 위험이 여전히 동반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와지르엑스 거래소 해킹당한 것만 보더라도 아직 여전히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방화벽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 국가의, 그것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한 이 보안 강화, 요 이슈가 또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수용성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 법정화폐에 근접한 수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규제 대상이죠. 표면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중국. 그래서 지금 몇 달 사이에 이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비트코인이 정치화의 도구, 이 수단으로서 다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핸들링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다 라는 점도 우리가 또 함께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하고 실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준비 자산 어떤 이런 키워드를 내던지더라도 하나의 어떤 실험적인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미국 정부가 이번 대선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세팅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이건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준비 통화의 개념과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 통화의 개념은 사실 며칠 전에 CNBC에서 이번에 내슈빌 연설에서 트럼프가 리저브 커런시로서 비트코인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되게 관심을 받았던 이슈인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준비 통화가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거는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상당한 선점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준비 통화를 언급하든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언급을 하든 다 그냥 땡큐, 감사, 소머치 감사, 사랑해요 트럼프 되는 건데, 봐야겠죠. 뭐 트럼프가 됐든 아니면 또 오히려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전폭적으로 연설 멘트에 담아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카말라 부통령의 참석 여부도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면 법무부가 사기꾼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을 재무부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고 예비 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들인 거죠. 한정된 공급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방어 가능하다. 지금 USD 달러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엄청 찍어내면서 가치 하락하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잡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된다니까? 뭐 이런 얘기. 이게 맥락적으로는 사실 또 이게 말이 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 대선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여러모로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또 이게 반감기 직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턴을 반복한다면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워처그루가 내년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를 꽤 그럴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눴어요. 먼저 강세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면 대형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전 세계 경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전폭적인 숫자죠. 이 중립적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면 규제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12만 4천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하락 시나리오.
요걸 통해서 보면 글로벌 규제 강화 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10만 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도 되게 높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미 반감기 전에 7만 3천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어쩌면 연내 10만 달러 한번 찍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비트코인 9만 달러도 이게 한 1억 2천 되는 건데, 원화로 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액수긴 합니다. 액수긴 한데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로 제시가 되고 있고, 중립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달러 초반대, 12만 달러 정도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만 만들어내더라도 이 자체도 엄청난 숫자니까, 16,000달러였던 게 12만 달러에서 마감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강세 시나리오는 정말 뭔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번스타인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곳에서 기성 레거시 금융권에서 20만 달러, 25만 달러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방구석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랑은 또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상황,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나쁘진 않고 한 중립 정도만 펼쳐져도 뭐 감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요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주요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고, 악재, 마운트 곡스를 비롯한 악재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 이슈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재료들도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시세 흐름, 단타 전문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시세 오르내림보다는 어떤 이런 펀더멘털과 관련된 기본적인 체질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처그루가 이렇게 총평을 해요. 2025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지표, 규제 명확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투자 열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규제 자체가 워낙 그지같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건전한 규제 강화는 미국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규제 명확성이 더 강화된다라면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크립토, 코인 종목들도 새로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최소 7명의 현직 상원 의원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케네디, 무소속,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현직 부통령 민주당 참석 가능성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는 그림이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